거기에 안보 위협이라는 이야기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불날 줄 예상 못했다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카카오 목통을 계기로 독과점 문제와 또 안보 리스크 이거 손보겠다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실 사진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 모습인데요. 온 국민이 다 카톡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톡이 먹통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경위 파악 및 제도 정비를 철저히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연일 거듭 윤 대통령이 이건 단순히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다라고 강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공정위까지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가 논란이 수면 위로 또 한 번 부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문제, 쿠팡,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 감시 대폭 강화한다. 특화된 심사 지침 만드는 중 조만간 발표하겠다. 독과점 심사 때 이용자 수 반영하겠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때 과징금 매기겠다. 등등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TF도 구성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카카오 계열사 논란도 있고 공정위도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원래 이 공정위에서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은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독과점으로 걸러지지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심사할 때 이용자 수라던가 이러한 지배력, 시장 지배력을 평가 기준에 넣자 그러한 심사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카카오톡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면서 불편하면 딴 데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카카오톡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금 고지서도 카카오톡으로 날라오고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는 뭐 성범죄도 알림이 같은 것들도 다 카카오톡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상당히 그 사업의 내용이 공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비록 법적으로는 부가통신 사업자지만 기간통신 사업자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기간 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산업을 보통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데 카카오톡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봐야 되고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 활동 상행위 같은 것들에 카카오톡이 기본으로 깔린 이런 이제 경제 유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었고 아주 취약하고 심지어 아주 작은 배터리 한 구간이 불이 난 것인데 그걸로 온 나라가 이렇게 다 마비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무료 서비스를 잠시 끊겨서 불편한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국가의 경제 기반을 흔드는 일 또한 나아가서 이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로 굉장히 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어떤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계열사가 해마다 13.5개씩 증가한다는 건 엄청난 속도고 국내 계열사가 138개, 문어발실 확장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뭐 결제, 은행, 게임, 아까 말했듯이 뭐 세금 고지서 날라오는 플랫폼. 카카오 의장은 올해 계열사 수를 40개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128개. 그 사이 주요 계열사 주가 70%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 수익만 쫓고 기본은 무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긴 합니다. 수익성 위주 경영, 그러니까 문어발식 계열사를 한 해마다 13.5개씩 확장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이원화 같은 안전장치 문제에는 뒷전이었다. 한 관계자, 각 계열사가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글 예로 나오면 최소 3곳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뭐 서울, 부산 이렇게 1년에 2회 비상복구 훈련도 하는데 카카오는 이런 점이 취약했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독과점 문제네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이런 문제
개선돼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그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이 독과점 문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불났다고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가 독과점 문제, 그다음에 계열사 문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수익만 창출을 하려고 하고 투자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봤던 것처럼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기본적으로 데이터 뱅크를 여러 군데 놔두고 1년에 2번 이상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데, 지금 카카오가 130개 가까운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게 무슨 뭐 옛날처럼 그 그룹사가 계열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골목 상권 군데군데 다 들어가서 심지어는 미장원까지도 다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택시, 뭐 은행, 공과금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장하고 하는데 투자하는 돈을 조금이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힘들다마는 밤에 택시 잡는 거 어렵잖아요. 예. 그거 카카오 모빌리티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다른 곳에서 대처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 있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서 왜곡되게 경영하는 거 정리해 줘야 되고, 마지막 우리 몇 년 전에 그 해와지구 KT 지구 예. 불났을 때 예.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카카오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 사거리에 신호등 체계만 조금 잘못돼도 저거 엄청난 이 혼선이 생기는데 카카오가 지금 저런 식으로 불날 줄 몰랐다, 마구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상권 다 들어가면서 계열사 늘려놓고, 그리고 뒤에서 백업할 수 있는 투자 전혀 안 해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셧다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독과점 문제, 계열사 문제, 그다음에 이 카카오가 투자 없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 한번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여권과 대통령실 생각이다. 비단 여권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가 모두 카카오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데 과방위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보관했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지혜를 발휘했는데 정작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 IT 최첨단 국가에서 조선시대에도 했던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민간 회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 왜 카카오는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까지 느끼는 것은 바로 플랫폼 독점 사회에서 문어발처럼 확장해 나가는 기업의 극명한 한계를 본 거죠. 관련 기업들인 SK CNC, 카카오, 네이버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물론 이제 카카오 측에서도 백업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이게 완공이 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사실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다른 기업들은 이미 이원화 서비스와 복구 훈련을 상시적으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가 됐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카톡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여야 정 오랜만에 한 그러니까, 목소리로 예, 그러니까. 일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과방위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여당 야당 또 정부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어떤 재난재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뭐 기후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이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전통적 의미의 재해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디지털 재난, 디지털에 의한 재난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와 여야 막론하고 이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은 정말로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참에 우리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이게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낳고, 그리고 이 효율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처럼 독과점이라든지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과점적 지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비단 카카오에만 국한된 문제일까라는 측면을 한 번 꼭 짚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강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예. 주식회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계속해서 이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를 보고해야 되고 수익을 남겨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투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도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네.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이번 참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방위의 김범수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여야 의원 모두 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 지적, 당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예.